자, 또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동영상 마지막에 FK3030이라는 값을 투입을 했더니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는 계속 얘기 드리는 바와 같이 H는 무언가 로테이션 RT01이고 이 녀석은 여기에 R이 총 9개가 R에 관련된 요소가 총 9개가 있고 000, 1 여기가 트랜슬레이션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4 곱하기 4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를 보실 때에는 4 곱하기 4인 적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로 되어 있죠. 여기 다 4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 0001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00, 10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Z축 관련된 것들은 되게 심플하게 0010으로 나오고요. 2차원 X하고 Y 이 부분이 X, Y, Z 1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요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에 무언가를 입력을 여기에 0001 J3의 원점을 넣으면 이쪽에 X, Y, Z 1이 나올 텐데 0001을 넣어보면 세 번째 0010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곱해지니까 Z 값은 0으로 바뀌고 X, Y 값만 여기 있는 복잡한 것들이 곱해져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마지막 좌표계가 J3의 원점은 어디인가? 이게 J1, 그 다음에 그만큼 가서 J2,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J3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지점이기 때문에 조인트 3에 있는 이 부분 원점을 0001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XY, 01, 이 부분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의 좌표를 이 X축과 이 Y축 위에서 어딘가를 알아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0001을 넣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RT01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수식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T 여기에 있는 마지막 두 개 이 녀석은 트랜슬레이션 최종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거구나. 6.8, 6.8, 0 합쳐져서 X, Y, Z 값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0.5 마이너스 0.86, 0.5는 무언가 회전한,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 앞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로테이션 파트, 이게 어떤 회전을 했는가 라고 하는 값이 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마지막 실제 좌표계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게 X가, 이게 Y가, 이게 Z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요소들, 벡터로 구한 계산값, X는 L1 코사인 1 플러스 L2 C12 해당하는 부분, L1 S1, L1 L2 S12에 한번 대입을 해서 이 값이 정말로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을 한 결과물과 이 값이 같은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이 아니라 파이썬 위에서 그대로 지금 동작을 시켰고요. 각도가 30도, 30도였기 때문에 자, 이 수식에 세타1, 세타1, 2는 각각 30도, 30도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놓는데 자, 코사인은 디그리가 아니라 레디안이 들어가야 되죠. 많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코사인 사인은 전부 다 디그리를 레디안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프로그램 안에 레디안은 매크로가 있고요. 레디안 30도 하면은 알아서 30도를 레디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5 곱하기 코사인 30도, 5 곱하기 코사인 30 더하기 30도. FK가 지금 세타1도 30, 세타2도 30이잖아요. 그래서 60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6.830117 이 결과물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Y값도 사인하고 사인을 써서 레디안 30도와 레디안 60도를 각각 대입해보면 6.83 여기 있는 두 번째 값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수식을 유도하는 대신에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을 써서 이걸 구하는 거 지금은 2차원밖에 안 되니까 되게 쉽게 이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로봇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유형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연산을 수식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숫자 레벨에서 구할 수도 있고,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다음 주에 심볼릭 연산으로 풀게 되면 아예 이런 수식으로 한 번에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은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쓰는 형태들로 대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조심하라고 각도 집어넣으실 때 코사인 사인은 레디안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RT01 다 여기 써놨네요. 아씨. 예. 그래서 요 세 부분이 트랜슬레이션 파트에 해당하는 거라, 여기 있는 값 두 가지와 실제 계산한 값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육자유도 로봇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수업이 그 특성화 수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더 꼼꼼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최대한 지금도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자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들로 뛰어야 되죠. 앞서서 보시면은 이런 2차원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푸실 수도 있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인제서야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갑자기 육자유도 로봇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다음 주에 할까 이번 주에 할까 했는데, 일단 이 로봇 모델링을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은요, 지난번 이제 사진으로만 보여드렸고, 영상, 이 카메라 움직이면은 피곤해요. 다시 맞추느라고. 그래서 지금 제 방에 책상 위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가운데 보이시죠? 예, 저로 보십니다만. 뭔가 카메라에 손을 대면 항상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벌초 로봇이 지금 저 로봇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지금 쭉 펴가지고 조금 설명하기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로봇보다 그래픽이 더 멋있죠. 지금 뭐 그 폼쉐이딩 효과를 잔뜩 넣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시면은 이제 RGB로 XYZ 축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베이스가 지금 원점에 있고요.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쪽 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J1,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J2, 다시 여기서 움직이는 게 J3,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게 J4, 그리고 올라가서는 다시 손목, 리스트 파트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 하나 더 만들기 편하게 세 개의 오리엔테이션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J6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면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실제 측정을 했고요. 뭐 대부분 이런 로봇을 만들 때 미리 단위에 뭐 틀리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수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표를 보시면 맨 베이스 여기에 000 좌표계가 있고, 올라가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J2를 돌려줄 거 아니에요. 00, 140, 여기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간격이 140mm, 14cm 정도 되고, 다시 이쪽으로. 자, 이제 우리가 이 좌표계를 여기다 이렇게 베이스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좌표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X방향, 이게 Y방향이니까 높이는 140만큼 올라가서 G값은 14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끝에서 이 끝이 아니라 요 통과하는 조인트 축에만 제가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지점 거리가 130인데 Y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30, 140이라 붙여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게 트랜슬레이션 할 때 필요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좌표계를 맞춰서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0-130, 560.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0이고 560.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140이고 높이가, 그다음에 여기가 560이에요. 절대좌표계로. 그래서 두 개 사이는 빼보시면은 420, 42cm의 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요만큼 이동을 합니다. 얼마만큼 갔냐면 130만큼 가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그대로 라인을 연결해 보면 동등한 라인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44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딱 1000mm, 1m라는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m에 맞춰져 있는 로봇이 되겠고요. 그래서 1010이고, 이제 이 로봇이 좀 특이한 거는 많은 경우에 이게 이쪽에 와 있기도 한데 이 녀석은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라인에 이렇게 라인이 똑같이 있는데 요 끝단 그리퍼 쪽은 이렇게 옆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옵셋이 살짝 있습니다. 옵셋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00만큼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끝단 그리퍼까지 5cm 나옵니다. 그래서 50만큼 올라가서 1000에서 1050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좌표들을 이용을 해서, 포지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복잡한 연산들을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 하다가 이제 너무 복잡하고 길면은 다음 주로 중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요. 또 어김없이 전화가 한번 왔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델링을 하려고 보면요,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게 이제 J1이고요. J1은 그래도 심플하고 좋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J2에 관해서 이 로봇이 이제 뭔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RGB로 되어 있는 XY 지축을 부착을 할 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지축이 이쪽 방향, 이게 X, 이게 Y 방향.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 오른손 법칙으로 X, Y, G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해서 이쪽이 Z축, 이게 X축, 이게 Y축 이렇게 부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안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 그래서 지축이 이쪽 방향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축이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지축을 이쪽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모델링은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델링을 왼쪽처럼 하냐 오른쪽처럼 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앵글이 달라지죠. 먼저 이쪽으로 가 있는 경우는 지축이 이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도 회전을 하면 로봇이 앞쪽으로 움직이겠고요.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축이 이쪽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지축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고요. 다음에 지축이 이쪽 방향에 있다면 플러스로 움직여야 하는 로봇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뭔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로봇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리면 전혀 다른 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고, 앞서의 로봇 0, 1, 2라고 하는 예제에서, 파이썬 예제에서 보시면 지축이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은 스타일로 전부 다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신 로봇이 이쪽 방향이 지축이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실험하실 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J3도 이쪽 방향이 지축, J5도 이쪽 방향의 지축으로 세 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이 녀석을 앞서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숫자들과 매칭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로 3라고 하는 예제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로 3에서 이제 보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마우스 커서가 가리고 있네요. 예, 여기에 제가 조인트가 무려 6개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인트는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J1, J2, J6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제가 J1부터 6까지 그래픽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는 그래픽이고요. 대문자로 된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로봇처럼 여기 로봇이 있고 여기 좌표계처럼 우리가 실제 앞서 페이지처럼 앞서서 우리 뭐 했어요? 저 아까 동영상 보시면은 좌표계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이 녀석을 구현하잖아요. 로봇을 포워드 키네마틱스 같은 것들을 처리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부터 그와 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각종 코디네이트들 좌표계를 쌓아서 실제 이 벌처 로봇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모델링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대문자로 표현된 거는 다 마이 조인트라고 불러놨고요. 내가 이제 코디네이트 유도할 때 쓸 방법, 그리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좌표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로봇 좌표계는 원래 원점 베이스에 있었는데 베이스에 같이 이 로봇하고 좌표계가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로봇을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약 500mm 만큼 움직였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보시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리에 이게 너무 크면은 이 공간 안에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스케일을 해서 이 벌처 로봇의 단위를 밀리미터에서 100분의 1 써서 10mm 하여간 이 로봇은 1m짜리인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스케일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스케일 0.01이라는 거를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로봇은 밀리미터 단위였는데 0.01을 거기다 곱한 최소 단위가 10mm 단위로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로봇의 크기는 원래 1000mm여야 되는데 숫자로는 10이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값을 되게 나중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05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50cm만큼 이동을 한 결과물을 뜻합니다. 스케일 값이 곱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제로3라고 하는 예제, 여기 보시면 제로3 안에는 두 개의 펑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예제에서 썼던 것처럼 move라는 명령을 쓰면 벌처 로봇이 이제 움직여요. 그래픽 모델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K Q1부터 여기 오탑이에요. Q6까지 대입을 하시면은 이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구하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ve는 이 녀석이 움직이고요. FK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좌표계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건지 나중에 하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막 변환들을 해서 요 끝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지금 이만큼 5칸 이동이 되어 있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코디네이트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움직여서 move 명령으로 움직여도 보고 fk 명령으로 이걸 움직여 봐서 두 개가 똑같은 동작을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잘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나중에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 30도만큼 첫 번째 각도가 움직였고요. 양쪽 무브로 표현된 것과 FK로 표현된 것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조인트 2에 30도를 넣었을 때 이 녀석의 움직임과 이 녀석의 움직임 동일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똑같다면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제대로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전통적인 관점으로 하다 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숫자들 대입해가면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는 시뮬레이션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는데 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군데 틀렸는데 곧바로 그래픽에서 이 좌표계가 틀려 있는 걸 확인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잘 쫓아와 보시면은 그래도 할 만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육자유도 모델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통이 좀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ove 명령어는 무언가 다 보시면은 J1 소문자로 된 것들 쓰고 있어요. move는 로봇을 움직이는 거고, FK는 조인트들 6개를 움직이는 우리가 만든 거라 대문자들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를 보시면 FK를 써서 첫 번째 H01 0번 좌표계에서 1번 좌표계를 지축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지축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으로 특정 각도의 입력을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거 그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인트 제로에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예제들은 제로 3 무브에서 로봇을 움직였고 FK 써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좌표계대로 움직였는지 이 그림처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FK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0번에서 1번으로 가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Z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0에서 1번 갈 때는 G축으로 세타 1만큼 회전해라. 이거 쉽습니다. 이거 앞서의 예제하고 똑같고요. 이제 고통은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데 고통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Z Q1 대입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인트 1에서 2로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좀 만만치가 않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얘기 드린 것처럼 이 J1 이 녀석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축을 토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델링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축이 위를 향하고 있죠.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리려면 X축 그리고 여기가 G축, Y축이기 때문에 G축이 이쪽을 향하려면 이렇게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오른손 법칙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서 G축이 여기를 향하려면 마이너스 90도만큼 X축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X 마이너스 90을 한 다음에 그림을 찍었더니 여기에만 Z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G축으로 회전하던 건데 X축으로 회전하니까 초록색 Y축이 회전이 돼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녹색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하니까 이게 파란색, 이게 연두색인데 이렇게 회전하니까 여기 일부가 지금 겹쳐서 그런데 파란색 보이고 여기 Y축 녹색, 연두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두색이 생각이 안 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먼저 G축이 이쪽을 향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한번 했고요. 로테이션 마이너스 90도를 한 다음에 지금 어디 있어요? 축은 보시는 것처럼 원점에 있잖아요. RX 마이너스 90을 했더라도 이제 이 축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14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새로 바뀐 축에서 보면요,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 잘못 썼네요. 이게 Z축, 이게 Y축이 되죠. 그리고 요게 요 그림이고, 요게 요 녀석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건 Z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Z가 아니에요. 요 좌표계 위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Y가 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요 그림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도 Y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아까는 140만큼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축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요 그림 생각하시고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140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40 0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잘못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 바로 요게 우리가 J1
원의 첫 번째 RX-90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Y를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140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Y축, X축, G축, 이게 제2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그림을 제가 그려서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Z축으로 회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 좌표에 의해서 Z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부분, 예, Z, G, 로테이션 G, 세타2만큼 회전을 해라.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여기 이제 찍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G축을 이쪽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원래는 G축이 여기 있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해서 G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G가 이쪽으로 누워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새로운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40, 0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점까지, 여기가 원점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동을 한 장면, 이 점과 이 점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를 가야 됩니다. 이제 2가 여기가 0좌표였고 여기에 회전했던 J1,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좌표게, 두 번째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모양을 보시면은 G축은 아까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고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G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쪽이 Y 방향이고 이게 X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올라가려면 자,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1이 먼저 한번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130만큼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Z축인데 이렇게 130을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30만큼 Z가 이쪽 축에 있으니 Z의 반대 방향으로 130 가야 되니까 Z쪽에 마이너스 130을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Y가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140인데 560이니까 440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Y가 밑을, 요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Z축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20만큼, 560에서 140 빼면 420이죠. 근데 Y가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20만큼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 올라오고 나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축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연두색과 여기 있는 연두색이 평행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라왔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로봇이 이쪽 축 방향으로, Z 방향은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세타3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세타3만큼 Z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복잡하지만 중간중간이 이해가 되시면 끝까지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 3번, 여기에서 4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3번에서 4번 가는 거는 3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저쪽이 Z방향. 모든 이쪽 방향으로, Z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2, 조인트 3, 조인트 5는 다 이쪽 방향에 Z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옆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되고, 좌표는 0, 마이너스 130, 560, 00, 560이니까 이 두 가지 거리는 130이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130. Z방향으로 130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바로 이건데요. 요 녀석이 다시 회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인트 4번은 Z축이 회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Z는 어느 쪽이에요? 조인트 3번까지는 저쪽을 향하고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위를 향하게. 그러면 X축으로 조인트를, G축을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을 90도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 X축 방향에 90도 회전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딱 쓰죠.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이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RX90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축, 이 새로운 지금 똑같이 서 있죠. 이게 X축, 이게 Z축, 이게 Y축이 되니까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130 가고 이쪽으로 440 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130 가고 440 올라가는데 이제 축이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G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으로 130만큼 가고 Z방향으로 440 가라.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고 나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타4가 G축 방향에 로테이션 G축 방향에 세타4가 붙어 있어요.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시기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요. 처음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램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램이 공간적인 어떤 감각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겠고요. 좌표계가 회전하고 있는 관계들을 잘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번 이 끝단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는 다시 이렇게 J5번 J5에 이런 회전을 할 거고요. 지금 G축이 위를 또 향하고 있었잖아요. 4번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다시 X축 방향을 토대로 해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에는 이게 새로운 Z축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90도만큼 먼저 한번 회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바뀌어져 있는 이게 새로운 Z축이니까 Z축 방향으로 이동해야겠죠. 좌표는 00, 100, 1000이고 0, 100, 1000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100만큼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은 새로운 G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G축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RG 세타5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회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4번에서 5번 갔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요 끝까지 가야겠죠. 5번에서 6번 가는 관계가 되겠고요. 여기 제가 스크립트가 틀렸네요. (5번에서) (6번) 이제 다 왔습니다. 어렵죠. 여기서 여기 가야 됩니다. 전 스텝에서 이렇게 생겼었고 이 녀석은 지금 다시 이쪽을 향하고 Z축이 이쪽을 향했죠. J5가 이렇게 회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줘야 되니까 RX90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새로운 Z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로테이션 먼저 해주고 트랜슬레이션 하시든지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G축으로 움직이고 있고 G축 회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나 회전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 두 부분은 서로 스위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좌표계를 90도로 회전을 해줬다. 이렇게 누여져 있는 거 다시 원래대로 RX90으로 넘겼다. 이러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이 과정이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는 아까 스카라 타입 했던 것처럼 H01은 J1에다 대입, H01, H12는 J2에다, H01, H12, H23은 J3에다, H01, H12, H23, H34, H45, H56은 J6에다가 대입을 해라 라고 하면 포워드 키네마틱스 루틴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그대로 나중에 매트랩에다가 또는 심벌링 연산 가능한 곳에다 나오면은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과정 보시면 0H1, 1H2, 2H3, 3H4, 4H5, 5H6 그걸 다 0번부터 6번까지 쫙 곱했더니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번에 어마어마하죠. 15번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면 우리는 0번 좌표계에서 끝단까지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변환, 동차, 변환,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음 주에는
심벌릭하게 구해서 뭐 15번을 곱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막 무대기로 나옵니다. 그 페이지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정말로 사용을 하는 것이 상업용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제가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여기 제가 명령어 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은 보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해서 로봇 지금 5칸 정도 옆으로 이동해 놨고요. 여기에 지금 총 7개, 0번부터 6번까지 7개의 좌표계가 지금 같이 모여 있는데 FK000 했더니 지금 있는 녀석과 동일하게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보시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가 J2, 3, 4, 5, 6. 그래서 모양이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이 맞아 떨어져 있는 거 보시겠고요. 최종적인 지축은 이 끝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보시면 다 Z축 파란색이 저쪽을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브 명령 써서 같이 똑같이 맞는지 J1을 회전한 다음에 모양 쉐입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툴들을 좀 익숙하게 쓰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J2를 이제 회전을 30도만큼 하고 있고 두 가지가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평행 관계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J6 요 끝단 여기 눈처럼 붙어 있는 부분 30도 회전을 해봅니다. 얘 돌아가고요. 다음에 이 녀석도 무브 명령을 써서 돌려봅니다. 똑같죠? 네? 이게 약간 이쪽이 더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공간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원근감이 있는 공간이라 그렇고요. 잘 보시면은 두 개가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도 10, 20, 30, 40, 50, 60 그래서 아무 값이나 대입한 다음에 두 가지의 결과가 같게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때요? 같죠? 여기가 끝단이에요. 지금 이 녀석에 향하고 있는 부분과 이 부분 지축 방향 그럴듯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한 이런 조인트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조인트 앵글 값들을 투입한 다음에 이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본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수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수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여기까지 했으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관계가 복잡할 뿐이지 수식으로 변환하는 관계는 그냥 우리가 수학 툴들, 매트랩 또는 뭐 지금 이 루프 시스템도 심벌릭에 있는데 이걸 그냥 활용을 하시면은 수식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했던 수식, 이 마지막에 있죠. 0H6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심벌릭 연산으로 해서 곱을 때려 넣으면은 그냥 마지막에 최종적인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쓰는 게 로봇공학에서 그래도 가장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푼다라는 것들이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스타일들은 이제 그래픽 공간 안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로봇 쪽에서도 이렇게 푸는 것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수업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수월해해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기까지 잘 쫓아오시고요. 프로그램 지금 그 사이버 FTP가 좀 문제가 있는데 사이버 쪽 웹사이트가 문제가 있는데 뭐 안되면 드롭박스나 FTP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거 보시면은 워낙 복잡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방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각각 5번에서 6번 어떻게 갔는가 4번에서 5번 어떻게 갔는가 이 관계만 이렇게 서너 개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로봇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